2023년 숯보기 특강이 그동안 일주일에 한 강 내지 두 강씩 올라갔습니다. 어깨 상태가 많이 불편해서 그랬는데 이제 보조기 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5강, 6강씩 올릴 수는 없으나 이제 곧 정상적인 페이스를 유지해서 여러분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분량을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편하실 때도 참고 이해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3년 스페셜에서 새로 민법 강의를 하시게 된 이건호 교수님과 함께 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전에 강남과 농원에서 함께 강의했었죠. 네, 그렇죠. 예. 그때 당시 우리 수험생분들이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민법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합격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뭔가 비결이 있는가요? 아마 비결은 민법 점수가 좋아서 그런 것보다는 아마 개론 점수가 월등히 좋아서 아마 합격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 그 말에도 동의합니다. 비결이 있겠죠. 예, 아마도 저에게 민법 배우신 분들이 제가 일단은 첫째 민법을 공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개념에 대한 정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네. 개념 파악하고 예. 원리를 이해하고 예. 이렇게 단계 가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예. 그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단계 가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개념을 잡아갈 때 하나하나 수업 시간에 그 개념들을 내용 속에서 잡아가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개념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복한다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개념을 근거로 해서 키워드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답을 도출하는 것, 그러면 그것도 민법도 마찬가지로 개념에 대한 정확히 이해가 된다라면 그 키워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떤 내용을 물어봤을 때 분명히 그에 대한 요구는 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을 충분히 우리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유형이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올해 33회 시험도 변했는데 근데 개론에서 제가 강조하는 그 키워드는 네네. 시험 유형이 변하든 출제자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든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 용어. 예. 그걸 제가 키워드라고 해서 그걸 강조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 유형이 바뀌어서 지문이 낯설고 불편하더라도 그 키워드를 근거로 답을 찾는 것이 편하다는 건데 예. 민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민법도 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일단 법 조문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조문에 해석인 판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문이 정해져 있는 거고 정해진 조문 속에서 그에 대한 해석 판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판례를 보면 이 표현들 법률 이 표현을 쓰는 표현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이 표현을 하면 무엇을 묻는 거구나라고 얼마든지 요 키워드를 가지고 정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판례의 경우에 키워드로 접근하는 것은 용이한데 예. 사례도 마찬가지나요? 예,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사례라는 게 그 주로 판례를 사례화 시켜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판례를 사례화 시켜내는데 우리들이 그것들을 판례를 사례화 시킨다는 걸 우리 수험생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를 정확히 이렇게 정리하고 조문 정리하고 그러면 충분히 키워드를 통해서 이러면 이걸 물어보면 정답은 이거야 라고 충분히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식대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부터 스페셜에서 강의하시기로 했는데 예. 많이 불편하시죠?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강의와 이런 스페셜에서는 온라인 최적화 강의를 요구하다 보니까 자료를 만들면 대표님이 다시 자료를 좀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온라인 강의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2~3배가 아니라 한 5배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셜에서 요구하시는 이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저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스페셜이 추구하는 방향은 말입니다. 스마트함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스마트하다는 표현 속에는 아주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스마트함이란 단기간에 합격하는
그리고 단기간에 측정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나는 10 정도의 노력을 했는데 60점을 얻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아닌데 내가 투자한 것만큼의 점수를 받아내고 그리고 측정한 점수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좀 줄여보자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이론 과정이 11월 달부터 일반적으로 6월 달까지 이론 과정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론 과정을 숙복이라는 특강을 통해서 한 번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3회독, 5회독 빠르게 진행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은 훨씬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스페셜의 대표분이 예전에 고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개론 강의를 안 하고 본인이 민법 강의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법에 대한 지식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수험생 입장에서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쌤들한테 많이 피곤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스페셜에서 이제 스마트한 강의라는 것은 우리 수험생들은 객관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렇죠. 좀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객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암기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암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객관 시험이라는 것은 기억해낸다고 생각합니다. 보기로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보기 속에서 내가 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건 기억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한다는 것과 기억해내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가 주관식 한다면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객관식은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봐서 눈에 익숙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익숙한 것들을 찾아내는 건데 그런다면 아무래도 정답 공부하는데 좀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이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저도 수업 시간에 그런 멘트를 사용하는데 네. 그러면 그중에 어떤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암기를 안 하고 어떻게 시험 보냐고. 자 그런데 여러분 회독차가 여러 번 반복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또는 암기하겠다라고 덤비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독차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거지 암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암기한다는 개념과 기억해낸다는 개념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들이 뭔가를 암기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부담스러우면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굳이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반복해서 여러 번 본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부담이 덜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공부가 더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휘발성이 강하다는 표현을 그렇죠. 쓰시는 거죠. 그렇죠. 예. 어차피 저도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다음날 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걸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조금은 걱정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이 스마트하게 한다면 여러분들도 스마트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소기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맞죠. 그게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합격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학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보다 보면 학문하듯이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물론 가르친 분들도 그런 쪽으로 하고 계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지양을 좀 하시고 예. 우리는 학문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을 찾아가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년 33회 시험 같은 경우 민법의 출제 경향이 예.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수험생분들이 접근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33회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문제가 예년과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예년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이미 그런 모습들은 이렇게 나올 거라고 32회 때 31회 때 이미 미리 예견을 했던 부분들이었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패턴들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지엽적인 부분들이 제법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제 민법 문제 스타일이 지엽적 문제를 출제를 거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에서 5지문을 구성해서 문제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건 개론과도 같은.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시험 방향이 그러면 종합 문제 스타일 나온다라면
어차피 우리는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깊이 있게 민법을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점수 얻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제 책 내용을 넓게 좀 공부하는 게 오히려 좋은 점수 얻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깊게보다 넓게 가는 게 좋다. 예, 예. 그럼 깊게 대신에 넓게 가면 학습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학습량은 많으니까 어차피 시험이란 그래요. 나올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지 나오지 않을 부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이라는 것은 나올 만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한 7, 80%는 우리들이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럼 여전히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개론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변함없이 9문제 내지 10문제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올해 특히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강량구 밴드에 들어가거나 또는 스페셜 합격 수기를 보시다 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계산 문제 포기했습니다. 제 짝꿍은 계산 문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제 짝꿍은 계산 문제 열심히 풀어서 2개 맞췄는데 저는 찍어서 5개 맞췄습니다. 이런 분들이 밴드에 꼭꼭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올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 글이 하나도 없고, 자, 대부분 다 어떤 글을 썼냐면 계산 문제를 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 특히 여러분들 스페셜 에듀에 올라온 합격 수기를 보시면 올해 61세 되신 분인데요.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20대, 30대에 비해서 불명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산 문제 9문제 중에서 8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찾았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그분께서 표현하기를 예. 계산 문제가 신의 한 수였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그럼 계산 문제 9문제, 10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이론 30 내지 31문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정답이 손들고 있는 형태의 문제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론에서 충분한 점수를 받아내기가 점점 힘들어져 간다면 계산 문제에서도 일정한 숫자는 분명히 풀어서 맞춰야 되는. 그래서 애초부터 계산 문제를 여러분 시작하시는 게 그래서 이번에 스페셜에서는 1월 달부터 계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인터넷 공간 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이 이야기 중에 계산 문제는 안 하고 있다가 시험 치기 한 달 아니면 보름 전에 일주일 전에 막 특정한 문제를 외운대요. 네. 야, 그거 정말 의미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2-3문제 정도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학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시면 계산 문제에서 원하는 점수는 그냥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학교는 계산 문제가 민법을 비유하자면 사례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민법의 사례 문제를 포기하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죠. 그럼 민법 사례 문제도 처음은 우리가 접할 때는 낯설기 때문에 그렇죠. 접근하기 힘들지만은 차분하게 반복하다 보면 사례 문제가 오히려 점수가 더 좋은 점수를 얻는 수 있는 보고가 된다는 거죠. 민법 사례 문제를 놓치면 안 되듯이 개론도 계산 문제를 그렇죠.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례 문제를 보면 네네. 지문이 상당히 장황하잖아요. 사례 문제 특징이 그래요. 문제에서 문제를 길게 하기 때문에 지문은 아주 쉽습니다. 특징이 문제가 사례를 깔아놨기 때문에 실은 그 지문은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사례 문제 그러면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뭐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어려워라고 생각하면 괜히 두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례 문제 별게도 없어. 근데 내용이 쉽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거 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례 문제도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사례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 다 그런 것들을 강의 속에서 다 녹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최근에 상대평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국토부에 가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라고 검색하시면 똑같은 내용이 뜰 겁니다. 최근에 동아일보에서 그 내용을 실었던데요. 여러분들은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냥 상대평가가 된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시험 준비하시면 되고 근데 어차피
정부에서 상대평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시험 제도가 상대평가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상대평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상대평가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자격증 시험을 보면 유예기한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준비하셔가지고 34의 주인공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상대평가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합격을 하면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죠. 좋습니까? 그렇죠. 예. 합격하신 분 입장에서는 상대평가가 좋죠. 예,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페셜에서는 이제 1회 합격생 분들이 이제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도 결성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년 이제 2회 합격생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모임에 또 들어오셔야죠. 이 전국적인 모임으로 성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좋은 이유가 우리는 공동중개입니다. 나는 서울에 있고 또 누군가는 부산에 있으면 서로 그렇게 공동중개를 할 수 있고 시장의 정보를 교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임이 합격자 모임이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시기 전에 먼저 시험 결과를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시죠. 우리가 첫사랑을 마음속에서 비워야 두 번째 사랑을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힘들더라도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잊을 것은 잊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우리의 스페셜 에듀 수험생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자신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자신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옆에 계시는 강 교수님이 1차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간다면 분명히 34회 시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 자신감은 말입니다. 멘탈 관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치는 것 당일까지 멘탈 관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깁스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매월 여러분들에게 방향 제시를 해드리고요. 우리가 랜선으로 만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모니터 너머로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있습니다만 이 감정이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죠? 법률 용어이지 않습니까? 12월 말까지 법률 용어에 대한 무료 특강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